안녕하세요.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병용입니다. 어느덧 6월도 다 끝나고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좀 제법 따갑습니다. 평일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요. 이제 좀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오늘은 다행히 하늘이 좀 맑고 따뜻하고 사실은 덥습니다. 그래서 역사관 포모즈도 벌써 17번째 녹음까지 왔는데 계절이 변하듯이 우리 포모즈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처음 뵙는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 국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서입니다. 올해부터 도슨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 사학과 3학년 최인경이라고 합니다. 저도 올해 도슨트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또 해야겠죠. 네, 저도 2023년 9월부터 역사관에서 도슨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해 2월에 그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슨트 선생님들의 그런 학과를 보니까 사실 사학과나 아니면은 뭐 역사교육과 아니면은 뭐 고고미술사학과 이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고고학과 선생님은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전공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좀 많고 나눠보고 싶은 또 각 학교들이 또 다르니까 좀 알고 싶은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뒤로 하고요. 오늘 그건 방송하고 나서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인사 나눴는데 너무 반갑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분이 처음 나와주셨어요. 신규 도슨트 분들 최초로 오늘 출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항상 거쳐가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윤 선생님은 여기 역사관에 어떻게 지원하시게 됐는지 좀 계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권유가 있었냐, 뭐 추천이 있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학과 공지사항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보는 편인데 그러면서 여기를 알게 됐어요. 근데 마침 마감 기한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 그 전까지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떨렸는데 활동 전부터 여러 교육을 받으러 와보기도 하고 또 전시해설 시연으로 면접도 보면서 이 도슨트라는 일과 역사관에 대해서 익숙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도슨트를 처음 했을 때 그 친구 겸 동기가 여기 먼저 하고 있어가지고 소개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하기 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와봤기 때문에 이 지식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좀 이렇게 해설을 많이 듣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시연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연할 때 되게 떨렸거든요. 저는 30분 타임이잖아요. 딱 30분 안에 그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데 그때는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설명을 하고 그런 시간 안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30분 안에 딱 못 끝냈어요. 그래서 한 해방 귀환 그쯤을 하고 있는데 딱 타임이 끊긴 거예요. 끊겨서 근데 제가 넘쳤으면 넘쳤지 부족하게 설명을 한 것 같진 않아서 에이 설마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시간 안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경쌤은 혹시 어떻게 오게 됐는지? 네. 저는 우선 학과가 좀 소속과다 보니까 선배들 분들이 이제 이 역사관에서 도슨트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서 이제 이 역사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한일 교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러 활동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작년에 교류 프로그램으로 나가사키 인권평화자료관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본 내에서 역사를 바로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한국 내에서 강제동원과 같은 역사 갈등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런 민간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도 도슨트를 하고 계신데 막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민간에서의 한일 교류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역사관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일본
인 분들한테 아직 해설은 해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근데 그때뿐이라 그런지 항상 공부는 좀 뒷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가사키 평화자료관 가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가본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역사에 관심이 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 잔혹함과 그 뒤에 찾아오는 평화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제동원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에 갔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가 본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요새는 제가 여담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가보고 그때도 강제동원에 대해서 몰랐는데 요즘은 조기 교육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역사관에 찾아와서 강제동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소수과라고 하셨는데 고고학과는 학과 정원이 어떻게 되죠? 저희는 한 학번에 30명 내외? 30명 내에? 그럼 선생님 동아대사학과 어떻게 되죠? 저희는 일단 뽑을 때는 42명 오. 뽑고 거기서 전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남는 인원은 한 30에서 한 20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고고미술사학과랑 다르게 또 인원 선발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따로 하고 이제 거기서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고 하니까 2학년 되면 남아있는 인원이 좀 적더라고요. 네, 저도 저희 부산대 사학과를 보니까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사학과, 고고학과 학과들은 조금 어문 계열 제외하고는 좀 소수과가 맞아요. 아닌가.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선후배들, 동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다 알고 있고, 다들 뭐 비슷하게 지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담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오늘 소개도 다 들었으니까 두 분 선생님들의 각오를 한마디씩 좀 들어보고 싶은데 윤서쌤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도슨트를 할수록 진짜 책임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주변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좀 깨닫기도 하고 또 관람객분들이 어쨌거나 저에게 쓰여지는 시간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진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도움되는 해설을 하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해설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하면 할수록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저 역시 공부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합격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히.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어떤 물론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두 분의 그 각오, 희망대로 관람객들에게 더 좋은 해설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우리 역사관 그리고 역사관 전시와 관련된 돌발 퀴즈쇼죠. 바로 도슨트 나라 퀴즈쇼입니다. 네, 사실 벌써 네 번째로 하게 되는 퀴즈쇼인데요. 그 신규 도슨트 선생님들을 모신 자리가 처음이니만큼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숙련이 많이 안 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갓 공부를 하신 분인데 잘 아시지 않을까? 그런 그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문제를 내드리면 그 아시는 분이 먼저 손을 들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5문제고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나갑니다. 자, 날짜를 맞추는 퀴즈고요. 좀 힌트를 드리자면 보통은 역사관 해설 시작할 때 많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날은요. 인권을 모든 민족과 국가의 목표로 선언하며 제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날을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고요. 인권이 유린당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계 민족의 평등과도 직결되며 한국에서도 같은 날을 기념해서 인권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날입니다. 이날이 사실 우리 역사관이 인권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역사관의 개관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저요. 네, 임경쌤. 12월 10일. 12월 10일. 정답입니다. 네, 12월 10일, 매년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로서 우리 역사관의 개관일이기도 하고요. 마침 2015년 12월 10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올해가 개관 10주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이거는 동원 유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여성 동원의 측면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무자 동원에 껴있기도 한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여성으로서 만 12세에서 4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일본의 공장이나 아니면 공사장 같은 곳에 동원이 되어서 많은 노동력을 강제에 당했습니다. 1944년 발표된 여자 근로정신령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한때는 그 위안부라고도 통칭이 되어가지고 정신대라고 하는 부분을 위안부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동원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실수로 방금 조금 나갔어요. 일부분의 정답이. 근데 몇 글자인지 혹시 힌트 있나요? 사실 혹시 법령을 기억하신다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1944년 제정된 여자 땡땡 땡땡령. 인경쌤. 여성 근로정신대. 여자 근로정신대 정답입니다. 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유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파트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원본은 천안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유물은 1937년부터 1년간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 분대장이 쓴 종군 일지입니다. 이 내용 안에는 이 당사자가 조선인 위안부, 중국인 위안부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서 당시 위안부와 위안소의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훗날 그가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이 이 일지를 공개하면서 위안부의 진실이 일본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자, 이 종군 일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서쌤. 부토 아카이치의 종군일지 맞나요? 글자 수도 맞고 초성도 다 맞는데 무토까지는 맞아요. 아카이치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토시 하나만 살짝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름이 약간 무토 아키이치. 부토 아키이치.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토 아키이치 정답입니다. 오, 뭐야? 근데 이거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퀴즈를 냈는데 못 맞추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만큼 연상을 하신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무토 아키이치의 종군 일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을 설명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유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4번 문제 나갑니다. 쉬운 문제를 하나 내드리고 싶은데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북위 50도 이남에 있는 이 섬을 차지하게 되고요.
1930년대부터 이곳에 집단으로 가족 단위로 동원된 조선인들은 혹한의 추위와 그리고 뭐 언어의 차별 그리고 인종의 차별이라든지 그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일본 가기 결정으로 인한 그 전환 배치로 인해서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윤서쌤 손 드신 건가요? 아니요, 말이 넘긴 겁니다. 네. 저요? 임경쌤, 사할린. 사할린. 정답. 오. 자,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사실 지금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조금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하나씩 남았는데요. 어려운 문제부터 제가 드릴게요. 자, 이 기관은 일본 제국이 위임 통치를 승인받으면서 중서부 태평양 지역에 설치한 위임 통치 기관입니다. 청사는 팔라우에 위치해 있고요. 이 기관의 주도에 의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 남방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장이나 군 시설을 짓는 데에 동원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데요. 진짜 어렵네요. 혹시 힌트가 있을까요? 세 글자고요. 그러니까 땡땡청 이라고 총? 땡땡청이고요. 니은 이응 청입니다. 니은, 이응. 저는 우유가 생각나네요. 우유가 생각나요. 굉장히 고능한 힌트이신 것 같은데. 니은 이응과 관련된 우유가 생각나요. 사실 뭔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요? 안 돼. 유서쌤. 남양청? 남양청. 정답입니다. 어려워요. 이 문제 어렵습니다. 전 자. 사실 총독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총독부. 그쵸. 근데 조금의 힌트가 있다면 제가 아까 연도를 말씀을 안 드렸군요. 위임 통치, 남양 지역을 위임 통치하게 된 건 1910년대, 19년인가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랑은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아까 5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5문제가 끝났습니다. 많은 한 문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국무원의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분들은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인 3,0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 뭐 인도네시아나 뭐 아니면 미얀마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리 배치가 되면서 연합군들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후에 전범 재판을 통해서 조선인들 중에서도 전범으로서 사형을 당하기도 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5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또 글자들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자, 이 유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포로감시원 맞나요? 포로감시원 정답입니다. 네, 포로감시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일제 강제 동원의 피해자이면서 연합군 포로를 도역시킨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 사실과 또 가해 사실을 또 증언하고 사과하는 그런 역할로서 동진회라는 조직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퀴즈 6문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도슨트의 원픽 유물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도슨트라면 전시 해설을 하면서 유물을 꼭 한 개 정도는 설명을 하게 되죠. 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제 원픽 유물은 바로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술잔입니다.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일본에서는 이 전쟁을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고 해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상징하는 각종 문양을 새겨 넣은 술잔을 만들어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많은 사람을 강제로 동원해서 전쟁을 수행했던 그 일제의 사고방식을 느낄 수 있는 유물로서 일제가 조선인 동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혹시 선생님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유물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뭐 연표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신지 임경쌤부터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물이 아니라 사건이 조금 원픽인데요. 바로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의 원폭 비해입니다. 저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강제동원 또한 큰 인권에 대한 문제이지만 군의 피해를 함께 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큰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원폭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원폭 피해만큼은 강력하게 이제 원폭은 더 이상 사용되면 안 된다 전쟁에, 그리고 전쟁은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평화기념관을 만들어서 피해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또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인들과 방문하게 되었었는데 그 한국인들이 모두 전시를 보고 왜 피해만 전시를 하고 이 상황이 초래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 조금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강제동원과 함께 이러한 일본에서 여겨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을 할 때 평화기념관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원폭 피해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임경쌤처럼 원폭 자료관 설명을 꼭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임경쌤은 경험이 좀 우러나오는 그런 설명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언젠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서쌤은 혹시 그런 사건이나 뭐 인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건인데요. 저는 우키시마 폭침 사건을 꼭 해설에 설명을 포함시켜서 드립니다. 우키시마 폭침 사건은 이제 1945년 8월 24일,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한 일본 해군의 특별 운송선이 이제 경유지였던 마이즈루만에서 폭발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수천 명의 조선인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비교적으로 덜 알려진 사건이라서 사실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일본 정부 측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방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대일민간 청구권 보상을 받으실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고요. 근데 최근에는 꼬꼬무 같은 방송이나 아니면 이 사건 자체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다 사건을 위주로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처음 시작될 때부터 나온 질문이고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유물을 좀 많이 어떤 게 있는지 유물을 많이 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이라고 딱 틀어보니까 또 사건을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시는 분들도 선생님처럼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키시마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그런 오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가 또 조사가 되고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의 진실이 언젠가 또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교토부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또 일본에 가게 된다면 한번 답사를 가볼 만한 그런 현장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좀 도슨트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좀 설명도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또 이 질문 자체가 너무 흥미롭죠. 같은 유물을 선택하더라도 이유가 각자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생각을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매달 드리는 질문인데
이 전시 해설을 하는 동안에 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아니면 해설을 하시면서 선생님들만의 좀 중요한 팁 아니면 선생님들만의 어떤 TMI 같은 게 있다면 네,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임경 쌤부터 알려주세요. 저는 사학과지만 조금 부끄럽지만 역사관 도슨트를 하면서 처음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기환을 할 때 이제 저희 한국인들은 스스로 돌아와야 했다라는 점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하게는 러시아에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면서 억류되셔서 못 돌아오셨다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학교 교육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저희 역사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사건과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쿠시마호 사건도 그렇고 그 기환할 때 스스로 돌아오는 경우도 그렇고 뭔가 순탄치 않은 귀환 과정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특히나 억류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귀환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 줄로 기록되거나 아니면 뭐 기록이 잘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역사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럼 윤서 선생님은 혹시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TMI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역사관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들 한번 오셔서 전시 해설을 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진짜 배울 점도 많으시고 설명도 진짜 풍부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는 분들이라서 저희 역사관 선생님들 볼 때마다 너무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야말로 우리 선생님들 새로 오신 분들 해설을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그럼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제가 초반에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또 상기시켜 볼 수 있으니까 뭐 저도 선생님들 해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건 그 윤 선생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좋은 선생님들과 저도 방송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 관람객들이 우리 역사관을 오시면서 또 역사관의 도슨트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역사관이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다 생각하신 부분이 혹시 있다면 임기영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저희 역사관이 다른 박물관들과는 다르게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관람객분들이 강제동원의 피해만을 부각하는 역사관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이런 역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과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지막에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쓴 글을 보면서 항상 마무리를 하고 항상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윤서 쌤은 혹시? 네, 저도 은경쌤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일제강제동원이 가벼운 주제는 아니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 역사관에는 되게 편안한 공간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늘공원에 운동하러 들린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궁금해서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두시고 들어와 보셔서 일제강제동원에 대해 배워가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시고 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역사관에 왜 처음 왔을까, 처음 온 게 언제지라고 떠올려 보니까 그 7층 어린이 전시관, 어린이 그 놀이터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처음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들러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분들도 사실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연히 들른 분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도슨트들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시 해설을 또 맡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퀴즈까지도 아주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 방송 소감 유서쌤부터 들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팟캐스트 제안을 받았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는데 주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진행자 선생님께서 되게 진행도 잘해주시고 생각보다 이렇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긴장을 내려놓고 왔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격식 있는 자리이고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편안한 자리고 또 약간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이 게스트 분들과 이 체제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이사장님이 출연하신다 이런 자리만 아니면 일단 지금과 같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직원 선생님들, 이사장 선생님들을 하고는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분위기에서도 제가 잘 진행을 해 볼 겁니다만 아무튼 절대로 이 자리가 뭐 격식을 크게 요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그냥 학생 똑같은 20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좀 이 마음속으로 느꼈던 공감대를 마음껏 발산하는 그런 시간 겸 그 뭐 역사 지식도 공유하는 자리라고 편안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차기 출연자 분들도 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정말 즐겁고 편안한 방송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 포모즈 진행자 병용, 윤서 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